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씨의 참모습은 어느 쪽이 가까운가? 정부에 들어가기 전이 더 가까운가 후인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에 관한 뉴스가 조용한 날이 없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새로 터져 나오는 뉴스마다 듣도 보도 못하던 유형의 얘기거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빠짐없이 화제에 오르곤 했습니다. 9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러 가 있던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잘 좀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에게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가 있던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묻자 조 장관은 있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을 해왔고 검사에게 전화를 받고서 저의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를 부탁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장관과 압수수색을 나간 검사가 통화한 사실은 맞는다. 그때 장관 말씀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고 검사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은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검사와 통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다. 이는 수사 외압은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장관이 압수수색 대상인데 압수수색 대상자가 부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장관이 아니었더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조 장관은 그런 전화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한 행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학계에서는 헌법 65조는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조국 씨의 트위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조국 교수는 2013년 5월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라는 기사를 링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과정에서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김 청장은 권 과장의 지휘라인 선상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권은희 수사과장은 광주의 딸이라고 불리워지고 그 덕분에 광주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와 직접 통화했던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김 청장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제상 서울지역 경찰관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법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 장관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그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내와 통화하다가 압수수색을 지휘 중인 검사를 바꿔서 배려해달라고 했던 것은 우회함 논란을 넘어서 불법적인 수사 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조국 장관이 며칠 전 압수수색을 하러 자신의 집에 가 있던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잘 좀 배려해달라고 부탁했던 태도와 6년 전에 있었던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지휘라인상의 직속상관을 폭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비교해보면 조국 장관은 완전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앞뒤, 전후가 전혀 다르고 겉과 속이 저렇게 다르고 뻔뻔할 수가 있을까? 지킬 앤드 하이드 인격 장애의 경우라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 반응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진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조국 교수가 수시로 날린 트위터의 준엄한 꾸짖음과 올바른 지적, 번뜩이던 순발력은 어디로 가고 오늘날은 스스로가 그 꾸지람의 대상이 돼서 아프게 회초리라도 맞아야 할 사람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매우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투고한 글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날리던 트위터의 글을 볼 때 조국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의롭고 원칙적이며 준법 정신이 투철한 때묻지 않은 신선함의 상징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물을 먹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위선, 부패, 악취가 진동하는 정신세계와 인성의 천박함까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모습, 똑같은 태도인데도 과거와 현재의 언행이 저토록 다를 수가 있을까? 저토록 파렴치할 수가 있을까? 실망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모 일간지에 대통령을 잘 하시라면 꼭 참고하시라며 간곡한 충언을 기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부정, 부패, 청탁, 비리 등을 차단하려면 잠자리 같이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입안에 혀같이 구는 자, 부모 형제들의 처신, 노비 어천가를 부르는 자, 백성의 피 같은 돈을 함부로 뿌리는 자, 대통령의 위세를 업고 세를 확장하려는 자들을 특별히 경계하시라며 간곡히 진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조국의 참모습인가? 그때 그 시절의 조국이 진짜였던지 악취가 진동하고 썩은 지금의 조국이 진짜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